자, 이번 시간 회계 원리는 4단원의 첫 내용인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 수익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업 이외의 모든 것,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업과 관련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매를 하는 업종의 회사라면 상품과 관련된 모든 매출액은 영업수익이 되는 거고, 매출액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된 영업이 아닌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봤었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이 영업수익, 즉 매출액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수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수익의 개념을 먼저 짚고 가자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자, 포인트는 주된 영업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태별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다른다는 것을 일단 요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 회계원리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상품 매매업과 관련된 회사의 분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상품과 관련된 매출액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면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온 제품 매출액이 영업의 주된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운송업이라면 우리가 받는 이 운송료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되고, 이 운송료가 영업수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텔 역시 마찬가지죠. 호텔은 이 객실에 묵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 이 객실료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오는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상품 매출액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금 곤란하고요. 이렇게 업태에 따라서 다양한 그 영업수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일단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즉 영업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했던 내용이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영업수익의 환산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냐고 봤더니만 우리가 총 발생한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을 차감하는 계정들인 이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액 그리고 매출 할인액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순수하게 남는 순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30만 원을 외상 매출하게 되면, 자,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라는 요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품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매출로 대변에 기재를 해주게 되고, 근데 이 매출이 외상으로 발생한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향후에 받을 돈인 이렇게 매출 채권을 차변의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매출 채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자산이죠.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 증가를 한 거고, 이 매출은 우리가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해 보자면, 이 수익의 발생에는 교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익이 발생한 원인 첫 번째는 자산이 증가했을 때, 또 하나는 부채가 감소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서 발생했던 매출액이 차감되는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는 이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해서 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차변에 발생을 하고 우리가 수익인 매출 30만 원이 이렇게 대변에 발생했다는 것을 앞선 분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분계가 있고 그 이후에 이 매출을 차감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매출에 대한 애누리 5,000원, 그리고 할인 3,000원, 그리고 환입 13,000원이 발생해서 우리는 총 그 매출을 차감하는 금액인 애누리 할인 환입이 18,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분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발생해 있던 이 매출 수익 30만 원 중에 18,000원을 감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대변에 발생해 있던 이 수익의 발생의 차변으로 오면서 수익의 감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이 왜 수익이 차감됐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인 이 매출 채권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변에 18,000원 매출 채권을 기재해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요 밑에 T기장을 한번 잠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과 관련된 T기장인데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이 발생한 이 총 매출액은 이 매출기장의 대변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차변 자리에는 이렇게 매출 애누리액과 매출 환입액 그리고 매출 할인액 등 수입을 차감시켜주는 수익을 감소해주는 요 항목들이 요 차변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발생했던 총 매출액에서 수익의 차감 요소인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액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순매출액이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1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동국 상점에 20만 원을 외상 매출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예제와 동일한 그 지문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1번 분계를 먼저 해보자면 상품 20만 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 자리에 매출 20만 원을 써주고, 자, 이 매출이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외상 매출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받을 돈인 매출 채권의 자산 계정 항목을 차변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위 매출 상품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2만 원을 애누리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출 애누리는 이 매출을 차감시켜주는, 수익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앞서 발생했던 매출 20만 원 중에 매출 2만 원을 이렇게 대변 자리로 가져와서 수익을 감소시켜주고, 자, 이건 역시 우리가 향후 받을 돈인 이 매출 채권이 자산이 2만 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보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 외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매출과 관련된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영업의 수익은 종류가 좀 많아요. 자, 총 15가지가 이 책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계정 과목을 어떻게 다 알지라는 조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15가지 중에 선생님이 훑어보니까 한 6, 7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선 단원에서 모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산을 하면서 배웠고, 부채나 자본을 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 첫 번째 이자 수익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은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통장에 적금을 넣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이 할인료도 역시 이자 수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이자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잘 안 보이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상업어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음을 모두 다 상업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업어음을 우리가 지불기일이 오기 전에 먼저 상환을 하게 된다면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우리가 할인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우리는 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파란색 박스의 문제를 보니까 여기 문제가 좀 쉽게 나와 있네요. 예금을 하고 이자가 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당연히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5만 원 이자 수익을 대변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 차변에는 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계정 항목을 써주게 됩니다. 자, 이자 수익 계정 그 분계가 아주 쉽게 느껴지겠죠. 자, 이번에는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두 번째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타 등등의 임대를 하고 집세나 지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이 임대료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임대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임차료가 있는 거죠. 자,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 임대료를 받으면 자, 기분이 대박 좋아지고, 자, 그래서 대변 자리에 기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는 기본이 받으면 대박 좋은 수익이고 수익이라서 대변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임대자산에 대한 수수료 5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좀 헷갈리게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자, 임대를 해주고 받은 이 수수료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대변 자리에 수익의 발생, 임대료 5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차변 자리에 자, 여기는 요 책에서는 지금 여기 문구가 빠졌는데 책의 문구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임대자산에 대한 수수료 5만원을 자기압 수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자기압 수표라는 것은 은행이 발행인으로 하고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인과 지급인이 모두 은행에 해당하는 이 수표를 자기압 수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7쪽에 가면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자기압 수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통화대용증권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의 증가로 차변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의 내용을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의 이제 수익의 종류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우리가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서 자, 누적해 놓은 이 이익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배당금을 받으면 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 주식도 유가증권의 하나죠. 유가증권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는 이를 배당금 수익이라고 분개를 한다고 해줬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 5만원을 대변 자리에 발생을 해주고, 자, 여기도 뒤에 문구가 빠졌는데 책에서는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다고 해서 보통예금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 현금 5만원이라고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개 정도 영업의 수익을 알아봤으니까 한번 이 영업의 수익을 어떻게 분개하는지 한번 문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잘 봐야겠죠. 자, 지문을 한번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금을 예치하고 우리가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이자를 이자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이자 수익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을 문제로 풀어보자면 자, 우리가 수익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계산 과목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계산 과목이 대변 자리에 이렇게 10만 원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차변 자리에 현금 10만 원을 써주면 분기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충남 삼점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위의 문제랑 같이 조금 빨리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어떤 데에 대여금을 돈을 빌려주고 이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 뭐죠? 자, 위의 분계랑 똑같이 어디에 대한 이자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분계를 할 때, 자, 수익 먼저 또 써보자면, 자, 이자 수익 40만 원이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 자리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우리가 현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차변 자리에는 현금 4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니까 동북 상점은 영업용 점포를 임대하고 임대료 15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당좌 에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분 둘 테니까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포를 이제 임대하고 임대료 15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당좌 에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료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임대료라는
우리 이 수익에 계정 과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당좌 A입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계를 수익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익인 150만 원 이렇게 차변 자리에 수익이 발생이 되고 당좌 A입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150만 원 증가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서해물산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영환물산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식에 대한 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배당금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분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배당금 수익 40만 원이 대변 자리에 수익의 발생으로 기재를 해주게 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차변 자리에 현금 40만 원을 기재해주면 분계가 끝이 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수익이라는 내용을 배워봤는데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나오는 영업수익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는 말은 요 문구에서 아주 그대로 이제 개념을 확 와닿을 수 있는데, 자, 단기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단기 투자 자산을 예전에 취득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분을 하면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을 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것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샀던 금액 이상, 장부 금액 이상으로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수익을 봤던 부분을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익, 수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단기 매매 증권 이 10만 원을 예전에 취득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 15만 원에 처분을 하게 되면서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 5만 원 금액만큼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문구가 또 빠졌는데, 자, 이 처분을 하고, 자,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분계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총 이렇게 15만 원만큼의 현금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발생한 이익은 이 5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또 수익 먼저 한번 써보자면 대변 자리에
단기 투자 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의 계산 과목, 수익의 계산 과목 5만 원을 대변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되고, 자, 현금 우리가 총 유입액은 25만 원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 현금 15만 원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자, 팔면서 수익을 봤던 거기 때문에 자, 예전에 언젠가 이 자산 요 차변 자리에 발생해 있던 차변 자리에 발생해 있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으로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으로 보내주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차감시켜주고, 자, 우리는 이걸 팔고 이 단기 투자 자산의 처분 이익 5만 원을 얻었다는 것을 요 내용을 통해서 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투자 자산을 평가했을 때 이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쓰는 계정 과목을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도 단기 투자 자산과 관련된 이 수익은 수익인데 그 수익이 이 평가와 관련돼 발생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과 같은 단기 투자 자산은 우리가 이 결산인 12월 31일에 공정가치로 평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초기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이 결산일에 보니까 이 단기 투자 자산, 뭐 증권이나 이 증권의 이런 가치가 15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 주식을 팔은 건 아니지만 단기 투자 자산에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가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만큼 어떤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결산일에 자산의 평가로 재평가를 해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의 계정 과목으로 기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분개를 해보자면 우리는 단기 투자 자산 평가를 해서 평가 이익이 5만 원 발생을 했고, 이는 결국에는 우리가 초기에 샀던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이 15만 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증가분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째 나오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부동산 투자 자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샀을 때 우린 이를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산 것들은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을 처분하고 어떤 이익을 봤을 때 우리가 적는 계정 과목이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개는 하지 말고 일단 다음 개념으로 한번 먼저 넘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7번으로 배울 영업의 수익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가 자산을 처분하고 얻는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르죠. 앞에는 투자자산이고 요번에는 유형자산입니다. 자, 유형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의 개념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업이 실제로 이 영업을 하려고 샀던 건물이나 토지, 비품 같은 이제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을 사용을 하다가 처분을 한 것을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문에서는 주로 이렇게 투자 자산일 때는 별도로 투자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내용을 밝혀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투자의 내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 이외에 뭐 영업용이나 기타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때 유형자산이구나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해주면 좀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투자자산 처분이익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투자자산 100만원짜리를 샀는데 우리가 팔 때는 150만원에 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50만원만큼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분개를 해보면 자,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이 50만원 이렇게 수익의 발생이 있고, 자,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받은 금액은 이렇게 15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50만원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 자산으로 차변에 발생해 있던 자산을 증가했던 투자자산을 대변 자리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투자자산을 없애주는 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려면 우리가 이 분개 이전에 과거에 이 투자자산을 취득했을 때 차변 자리에 투자자산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차변 자리에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때는 현금을 주고 샀겠죠. 자, 현금 뭐 100만원. 자,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이렇게 투자 자산을 샀을 때의 분개를 항상 생각을 해주고 이 자산에 증가했던 차변 자리에 발생해 있던 투자 자산을 대변 자리에 보내주면서 투자 자산을 감소를 해줘야 되고, 자, 그로 인해서 현금 150만원이라는 자산과 추가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고 받은 이익,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죠. 자,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업용 점포를 처분을 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영업용 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에도 종류가 많은데 여기 점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어떤 건물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업용 건물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 어떠한 건물을 팔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계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과거에 이 건물을 취득했을 때에 이 50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하면서 차변의 건물 자산의 증가가 오고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볼게요. 자, 자산의 감소 현금 50만 원으로 이렇게 건물을 과거에 취득을 했었다는 것을 분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이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어떠한 분계가 이루어지냐고 봤더니 이 현금이 우리가 실제로 들어온 돈은 현금이 60만 원이고, 이 현금은 과거에 우리가 취득했던 이 건물 50만 원짜리 자산을 이렇게 대변 자리로 보내서 감소를 시켜주고, 네, 이렇게 페이지가 잠깐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서 수익의 발생 대변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함께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7가지에 대한 영업 외 수익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제일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배당금 수익,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과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이익까지 우리가 앞서 자산과 관련됐던 이런 영업 외 수익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영업의 수익들을 배워봤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8번부터 15번까지 남은 영업의 수익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